안녕하세요. 마음신 박종찬 한의원 박종찬 원장입니다. 항우울제는 정신건강의학과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모든 과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비교적 흔한 약입니다. 정신과 양약 중에서 신경안정제와 항우울제가 가장 처방 빈도가 높은 약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항우울제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많이 사용되는 약이 바로 SSRI입니다. SSRI라고 하면 생소한 용어일 수 있으나 정신과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성분명으로는 플루옥세틴, S시탈로프람, 설트랄린 등등이 있고 이 성분들을 가진 약명이 프로작, 렉사프로, 졸로푸트 같은 약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플루옥세틴, 프로작이 원조약에 가까우며 프로작이란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로작이란 약이 가장 유명해서 미국에서는 프로작이란 이름 자체가 항우울제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기도 하는 약입니다. 저는 이 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기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라 또 기원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에 일라이 릴리사라는 제약회사에서 플루옥세틴, 상품명으로는 프로작으로 알려진 약을 개발하였습니다. 제약회사는 이 약이 SSRI로서 처음 개발된 것이라고 많이 선전을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고 실은 순번으로 보면 네 번째 정도 개발된 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앞선 두 가지 약은 약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바로 퇴출이 되었고 스웨덴에서 개발됐던 지멜리딘이라는 약이 있었는데 이 약은 프로작의 경쟁자가 될 만했지만 심각한 부작용, 이 약으로 인해서 길랑바레 증후군이라는 병이 발생된 사례가 발견되면서 이 약 역시 판매가 중단되어서 결국 1위 자리는 프로작에게 돌아갔습니다. SSRI라는 용어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라는 말의 약자인데 행복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세로토닌이 그 역할을 다한 후에 재흡수가 되는 것을 막아서 뇌 내에서 활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약입니다. 즉, 세로토닌의 분비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용량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약이라는 것입니다. SSRI에 대한 기존의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하고 이 영상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찾아보면 거의 1초 만에 나오는 좋은 동영상 자료가 많기 때문에 굳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검색을 해보시고 모르셔도 사실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 약에 대해서 알아야 할 특이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효의 발현이 느리다는 점입니다. 2주에서 4주간 복용을 해야 효과가 발현된다는 보고가 많고 최대 효과는 12주 이상 복용을 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즉, 오래 먹어야 하는 약이라는 거죠. 정신과를 갔는데 3개월 이상 무조건 약을 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약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약은 기분이 좋아지는 마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아닌 일반인이 복용했을 때는 그다지 기분 개선의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우울증 환자의 40%가량은 이 약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필요합니다. 부작용 면에 있어서는 SSRI는 부작용이 적고 장기 복용할 수 있는 약에 속합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부작용을 4개의 카테고리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용 1번, 수면장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건 SSRI 안에서도 정신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쪽의 약이 있고 진정시키는 약이 있는 차이가 있는데 활성화시키는 약을 썼을 때 수면장애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수면장애가 일어나면 대단히 큰일인데 왜 이 부작용이 자주 나타나지 않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항우울제를 처방할 때는 안정제를 같이 처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항우울제만 처방을 받았는데 갑자기 수면장애가 생긴다 하면 주치의에게 이야기해서 처방을 바꾸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부작용 두 번째, 성기능 부전, 성욕 상실, 사정지연, 무오르가즘증,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마치 뭔가 세로토닌의 작용으로 성욕을 초탈한 현자를 만들어주는 듯한 그런 부작용입니다. 이전에 조루 치료에 SSRI를 처방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러한 부작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부작용 세 번째, 자살률 증가. 이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10대에게 SSRI 사용 시에 50명에 1명꼴로 자살 충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기전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단히 특이한 현상이고 우울증의 치료라는 것 자체가 최종적으로는 자살을 막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자살률 증가라는 측면은 치료에 완전히 역행하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상 때문에 SSRI는 정신과 이외의 각 과에서 60일분의 처방 제한이 되어 있어서 남용을 막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신과 이외의 과에서는 SSRI의 처방 제한이 오히려 자살률을 증가시킨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신과에서는 이 부작용을 예로 들어서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각 과에서 자기 이익에 맞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작용 네 번째, 경련. 항우울제는 경련의 역치를 낮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경련을 잘 일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심장의 부정맥, 근간대성 경련, 근경직, 고열 같은 것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은 아니지만 항우울제도 다른 정신과 약물처럼 불연속 증후군, 즉 끊었을 때 금단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의 기원과 이제 작용 부작용을 알아봤으면 이제 저의 전문 분야인 한약과의 연관성 문제를 보겠습니다.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는 중인데 한약을 같이 복용해도 될까요? SSRI 복용 시에 가장 많이 알려진 음식, 약물 금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몽주스, 두 번째는 성요한의 풀로 알려진 서양고추나물의 추출물. 이 두 가지는 SSRI와 같이 복용하지 말라는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하나씩 이유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몽주스에는 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약물이 대사되어 제거되는 것을 막아서 약효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라노쿠마린 추출물과 약을 같이 사용하는 효력 증강 시험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은 정해진 용량 이상의 효능을 발휘하게 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나타날 수 있는 세로토닌 증후군 같은 것도 있는데 이 자세한 부분은 제 블로그에 세로토닌 증후군을 정리해둔 예전 글이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약에서는 적어도 제가 사용하는 약에서는 후라노쿠마린처럼 양약의 효능을 증대시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한약은 처방 구성이 복합적인데 그 구성 요소 중에 일부는 반드시 땀, 소변, 대변 이렇게 배출을 원활하게 하는 성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단일 성분이 있더라도 처방 구성에서 이것을 빨리 배출시키는 방향으로 보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요한의 풀, 즉 서양 고추나물은 그 속에 있는 하이퍼신, 나중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이퍼포린이라고도 하는데요. 하이퍼신 같은 성분이 SSRI처럼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SSRI와 이 약을 같이 복용하면 약을 고용량으로 복용한 것과 동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중첩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한약재 중에서는 고추나물, 약명으로는 소연교라고 불리는 약의 경우가 하이퍼신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약의 용도는 현재는 항우울제가 아니라
지혈이나 항균 작용에 주로 사용하는 약이고, 그마저도 지혈이나 항균은 요즘에 한방에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잘 사용되지 않는 약에 속합니다. 한약을 통한 우울증의 개선은 항우울제처럼 기분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몸에 걸림돌이 있나를 보고 이를 제거하는, 즉 누적된 울화를 풀어준다거나 답답감, 억압감을 해소시키는 방향성으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우울제와 직접적으로 치료 분야가 겹치지 않아서 보통은 한약을 같이 복용해도 상관없다고 알려드리는 편입니다. 자, 여기까지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